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2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교시 영상 꼭 여러분 시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시고 2교시, 3교시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깐돌이 형은 상당히 고마워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 꼭 남겨드리고 싶고, 비록 부족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을 여러분들과 상쾌하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떠들어도 되는 겁니다. 잠도 깨야죠. 잠도 바짝 깨고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이 또 2월 28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항상 막 유세 차량들 돌아다니면서 선거 지금 한참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후보를 뽑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제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 대통령.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아니야. 양극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양극화를 넘어서 계급화돼, 계급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지금 빈부의 차이가. 응?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극심하다. 극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번 중국 가보세요. 중국. 중국 가면은 아주 진짜 기절초풍합니다.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 큰 그 중국에 가보면 상해, 그 상해 도시 가면 상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3천만 될 거예요. 3천만. 3천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거기에 부자들만 해도 엄청나 많아. 하지만은 진짜 없이 사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참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현명하게 좀 잡아줘야겠죠. 그 간극을 좁혀야겠죠. 빈부의 차이 간극을 좁혀야 돼. 최소한 잘 사는 나라가 많은 건 중산층이 튼튼했는데 중산층 이 허리 부분이 좀 굉장히 슬림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가 하여튼 이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요즘은 중산층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하여튼 모두가 다 함께 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빨리 와야 할 텐데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 올해 이전 상반기에 그 리백에 가입하려고 한다. 리백. 이게 뭐 저는 뭐 아리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리백이라고 하대요. 리백. 그 공무원들 그 공문서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리백이라고. 이 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죠. 이거 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하여튼 지금 삼성그룹 내에 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삼성물산이 전체의 그 제조 계열사 탄소 중립 로드맵 구상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 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고위 임원이 그 A 기후변화 전문 컨설팅 업체에 그 방문하는 등 현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앞으로 이제 100%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은 결국은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죠. 기업 활동이.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그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이른바 리백 캠페인 가입을 선언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리백을 선언한다. 하여튼 저번에 한번 대통령 그 후보자들 할 때 이야기할 때 그 리백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왔었죠. 이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의외로 많이 없어요. 보면은 리백에 대해서. 일단 탄소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그 투자에서 이제 배제되거나요. 애플 등 그 글로벌 빅테크의 공급망에서 그 제외되는 그 이리스크라는 게 뭐냐? 환경 리스크예요. 그 환경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게 삼성의 이제 보관이라고 합니다. 보관.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은 제조 계열사, 금융 계열사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별로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각각 로드맵을 짜고 있어요.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고, 삼성의 그 안전환경연구소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전략을 현재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년 보니까 한 1,500만 그 톤이겠죠.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당히 많아요. 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2018년 그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은 아직 그 국내 인프라 등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그 로드맵을 발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 재생 에너지 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볼 때는 온실가스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든 줄여야 돼. 하여튼 삼성 관계자는 그래요. 국내 그 환경 중시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커요. 동참해야지.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뭐 수출도 안 될 테고 한다. 수출도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 로드맵 마련이 상당수 어느 정도 진척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말에는 탈석탄을 선언한 우리 삼성물산은 현재 진행 중인 그 강릉 그 안인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엑시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엑시트.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말에 탈석탄 금융을 공언한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를 넘어서 탄소 중립 목표 연도 등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투자 전략 등을 제시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석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석탄 진짜 우리 어릴 때 석탄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제 살던 고향도 석탄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 광산에서 이제 석탄 캐가지고 이 석탄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연탄을 만들었죠. 연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참 호황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석탄도 못 쓰게 하니까 환경 때문에 벌써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하여튼 지금 현재 글로벌 그 기관 투자자들의 그 거센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그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가 있어요. 여기 네덜란드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그 APG가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10곳에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는 서한을 발송을 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을 경우에 투자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환경 정책 그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삼성전자가 리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30년 그 매출이 전망치 대비 약 23조 한 700억 정도가 감축될 거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총량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도 이제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백.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나중에 한번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한번 참고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